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가 조금 지루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나이 든 후에는 특히 매일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켜주는지 실감하시죠? 저도 여러분처럼 60대가 넘어가면서 혼자 사는 게 때로는 외롭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날들을 이겨내기 위해 제가 직접 실천해본 몇 가지 일상 루틴을 공유하고 싶어요. 오늘 이 비디오에서 혼자 살아도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안정을 더해주며 매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에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깨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느껴지죠. 제가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나이쯤 되면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근력이 약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매일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그게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네에서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아침 7시쯤에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서 천천히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주변의 꽃들을 보며 걷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근육이 강화되면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산책 중에 마주치는 이웃분들과 인사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게 또 사회적 연결감을 주니까요.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아보세요. 만약 무릎이 아프시면 빠르게 걷는 대신 천천히 스트레칭부터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팔을 위로 뻗어 스트레칭을 하거나 방 안에서 가볍게 원을 그리며 팔을 돌려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야 커피를 마시러 가요. 그 다음에 15분 정도 집 근처를 걸어요. 만약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TV 앞에서 가볍게 체조를 따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 유튜브에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운동 영상이 많아서 그걸 보면서 따라하면 더 재미있어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말씀드리자면 아침 운동은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높여줘요. 제가 이 습관을 시작한 후로 피곤한 날이 훨씬 줄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마도 첫 주쯤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친구분과 이야기 나눌 때 아침에 걸으니까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도 따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혼자 사는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균형 잡힌 식사를 매일 챙기는 거예요. 나이 들면 식욕이 줄거나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영양을 챙기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기 쉽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혼자 사는 분들이 간단한 음식을 먹기 쉽지만 그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서예요. 예를 들어 매일 같은 밥과 반찬만 먹는 대신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골고루 넣어보세요. 제가 아침에 먹는 메뉴는 간단해요.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얹고 요거트와 함께 과일을 조금 넣어서 먹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뼈 건강을 지켜주며 심지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는데 아침 햇살 아래에서 과일을 먹는 게 그걸 보완해줘요. 실천하는 방법은요. 먼저 매주 식단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채소 위주의 샐러드를, 화요일에는 생선이나 고기를 넣은 국을 먹는 식으로요. 저는 매일 아침에 냉장고를 열어보고 오늘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요. 만약 과일이 부족하면 근처 마트에 가서 사오죠. 그리고 식사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요. 이게 습관이 되면 배고픔을 제때 채우면서 과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토마토와 시금치를 넣은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을 때 몸이 가볍고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해보세요. 만약 요리가 서툴다면 미리 끓여둔 수프나 과일을 섞은 요거트를 추천해요. 이 습관을 통해 영양 부족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고 매일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체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면서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이 두 번째 습관이 몸의 기초를 다지게 해주면 세 번째 습관은 마음의 안정을 더해주는 거예요. 바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루틴을 만드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외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걸 막기 위해 매일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정말 효과적이에요. 제가 왜 이걸 세 번째로 꼽는지 아세요? 우리 나이쯤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결이 정신 건강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자녀나 이웃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처럼 간단한 인사부터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볼게요. 소통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감을 예방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줘요. 특히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면 마치 옆에 있는 기분이 들죠. 이 습관을 시작하려면 먼저 연락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 친구, 동네 모임 사람들처럼요. 매일 한두 명에게 연락하는 걸 목표로 해요. 예를 들어, 저는 아침 산책 후에 커피를 마시며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요.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해요. 만약 기술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먼저 간단한 문자부터 해보세요. 요즘 스마트폰 앱이 많아서 음성 메시지를 쉽게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실천한 결과 외로움이 줄고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난해 이웃분과 매일 인사하던 게 이제는 주말에 함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습관이 쌓이면 혼자 사는 게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이 방법으로 새로운 취미 모임을 만들었고 그게 삶의 활력소가 됐다고 하시네요. 이 세 가지 루틴을 통해 이미 여러분의 일상이 더 든든해지는 걸 느껴보셨죠? 자, 이제 이 기세를 이어서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이 더 흥미로울 테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이 기세를 이어서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이 더 흥미로울 테니 함께 따라와 주세요. 네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가벼운 명상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 나이쯤 되면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작은 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죠. 저도 처음에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복잡해지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습관을 들이면서 하루가 훨씬 명확하고 평화롭게 흘러가게 됐어요. 왜 이걸 네 번째로 꼽았을까요? 아침 명상은 우리 몸의 호흡을 조절해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서 불면증이나 걱정이 생기기 쉬운데 이 습관이 그걸 예방해줘요. 먼저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매일 아침
운동이나 식사를 하기 전에 50분 정도를 따로 떼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따뜻한 허브티나 녹차를 한 잔 준비한 후 창가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말씀드릴게요. 명상은 우리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해주고 우울감을 줄여줘요. 제가 아침에 이 습관을 시작한 후로 예전처럼 작은 일에 화가 치밀지 않게 됐어요. 만약 처음이라서 어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나이 든 분을 위한 명상 가이드 영상을 찾아서 따라 해보세요. 그 영상들은 음악과 함께 안내를 해주니까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명상의 핵심은 호흡이에요.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코로 깊게 들이마신 후에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1분에서 5회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매일 아침에 실천할 때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날씨가 안 좋아서 산책을 못했을 때 이 명상 시간을 활용하니 오히려 더 기운이 났어요. 이 습관의 장점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매일 짧은 명상을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불면증을 극복하셨대요. 아침에 명상부터 하면 하루가 순탄하게 흘러가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3일만 해보고 그 다음에 습관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일주일 후쯤에 잠이 더 깊게 오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4번째 습관이 마음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면 5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에 가벼운 독서나 학습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지적 활동이 중요해지죠. 혼자 사는 시간이 길면 머리가 굳어지거나 새로운 자극이 부족해지기 쉽지만 이 습관으로 뇌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마지막으로 꼽았을까요? 아침에 새로운 지식을 쌓으면 하루 종일 긍정적인 에너지가 유지되거든요. 예를 들어 신문 한 페이지 읽거나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독서는 뇌의 신경연계를 강화해주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게다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존감이 올라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이 습관을 시작하려면 먼저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만약 책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큰 글씨로 된 책이나 오디오북을 추천해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건 커피를 마시며 10-15분 정도 신문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의 건강 팁이나 문화 소식 섹션을 선택해서 읽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독서는 우리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해줘요. 특히 나이 들면 기억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매일 학습하면 그걸 보완할 수 있어요. 제가 실천한 결과 친구들과 대화할 때 더 흥미로운 주제를 꺼낼 수 있게 됐어요. 만약 기술이 익숙하시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뉴스 앱을 이용하세요. 요즘에는 시니어 학습 앱이 많아서 재미있게 따라갈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의 마지막으로 식사 전에 10분 정도를 배정하세요. 예를 들어 베란다나 안락의자리에 앉아서 책을 펼쳐보세요. 만약 집중이 안 되면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건강한 생활 팁 책을 읽었을 때 그 안의 조언이 제 일상에 직접 적용됐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죠. 이 습관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요. 한 달쯤 실천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들어요. 제가 아는 분은 이 방법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하셨고
그게 새로운 취미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도 집에 있는 책부터 시작해보세요. 만약 책이 없으면 도서관에서 빌려오거나 가족에게 추천받는 거예요. 이 5번째 습관이 내 건강을 지켜주면서 혼자 사는 생활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니 이미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려지시나요? 매일 아침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균형 잡힌 식사로 에너지를 채우며 사람들과 소통으로 마음을 연결하고 명상으로 안정을 찾고 독서로 지식을 쌓는다면 혼자 사는 게 더 든든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자, 이제 이 루틴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더 깊이 이야기할 차례예요. 다음 파트에서 각 습관의 세부 팁과 여러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공유하겠습니다. 함께 계속해 보실까요? 자, 이제 이 5가지 루틴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더 깊이 이야기할 차례예요. 여러분과 함께 각 습관의 세부 팁을 공유하면서 제가 경험한 실천 방법과 여러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더해보겠습니다. 이 팁들은 제가 직접 시도해본 것들이고 여러분처럼 60대 이상의 분들이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습관인 매일 아침 가벼운 운동부터 다시 짚어보고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 아침 운동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10-15분 정도의 가벼운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활기차게 깨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습관을 실천할 때 어떤 세부 팁을 유의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피드백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요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저도 동감해요. 그래서 날씨에 상관없이 실천할 수 있는 실내 팁을 추가로 추천해 볼게요. 예를 들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방법은 거실에 서서 팔을 천천히 돌리거나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을 5분 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왜 추천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나이쯤 되면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앉은 자세로 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으쓱 올렸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으로 몸을 풀어주면 부상의 위험이 줄어요. 더 구체적으로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앉은 채로 다리를 앞으로 뻗어 스트레칭하거나 양손으로 무릎을 누르며 10초씩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시청자분은 이 방법으로 매일 5분만 해도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돼요. 제가 실천한 결과 아침 산책을 할 때마다 주변 풍경을 더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게다가 운동 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수분 보충이 되고 하루의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돼요. 피드백에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2-3일 후에 피로가 쌓여요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강도를 조절하세요. 처음 주에는 5분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저는 주말에만 20분으로 연장해 보는데 그게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죠. 이 습관의 핵심은 지속성이에요. 매일 꾸준히 하면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심지어 걸음걸이가 더 안정적으로 변해요. 제가 지난번에 동네 산책에서 만난 어르신과 이야기 나눌 때 아침 운동 덕분에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아마도 일주일 후에 몸의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이제 2번째 습관, 균형 잡힌 식사를 세부적으로 다뤄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 들면 식욕이 줄고 소화가 느려지기 쉽지만
영양을 제대로 챙기면 에너지와 면역력이 유지돼요. 여러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보면 요리를 혼자 하려니 귀찮아요 또는 무슨 음식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먼저 식단 계획을 세울 때 간단한 레시피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에는 채소 중심의 샐러드를 준비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상추, 토마토, 오이 같은 신선한 재료를 미리 썰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바로 섞어 먹을 수 있어요. 왜 이게 효과적인지 말씀드리자면 채소를 먼저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당분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칼륨과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과일을 함께 넣으면 그걸 보완할 수 있죠. 더 자세히 만약 요리가 서툴다면 미리 끓여둔 스프나 요거트를 활용하세요. 제가 매일 아침에 먹는 메뉴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섞은 거예요. 이게 영양균형을 맞추기 쉬워요. 피드백에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요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럴 때는 시간을 고정하세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로 정해놓고 알람을 울리게 해보세요. 제가 실천한 결과 이 습관으로 과식하지 않고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과일을 먹는 대신 아침에 넣으면 당 조절이 잘 돼요. 만약 영양제를 챙겨야 할지 고민되시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 칼슘 보충제를 추가로 먹으면서 뼈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이 습관의 장점은 매일 실천하다 보면 피로가 줄고 피부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고 한 가지 새로운 재료를 추가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세 번째 습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강조했듯이 혼자 사는 시간이 길면 외로움이 쌓이기 쉽지만 매일 짧은 연락으로 연결감을 유지하면 마음이 안정돼요.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보면 기술이 익숙하지 않아서 메시지를 보내기 어려워요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도와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의 음성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면 키보드를 누르지 않고도 쉽게 인사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에 자녀나 친구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소통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줄여주며 때로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만약 화상 통화가 불편하시면 먼저 문자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매일 아침 산책 후에 하는 건 이웃분에게 공원에서 꽃이 피었어요. 함께 보실래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대화를 이어가게 해요. 피드백에서 연락할 사람이 적어요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럴 때는 동네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지역 어르신 센터에 가입해서 주말에 모임을 하곤 해요. 이 습관을 통해 외로움이 줄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제가 실천한 결과 매일 연락하니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여러분도 목록을 만들어서 한 명씩 시작해보세요. 아마도 한 달 후에 그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네 번째 습관, 아침 명상 시간을 더 깊이 다뤄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50분 명상을 하면 하루가 평화롭게 시작돼요.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보면 명상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집중이 안 돼요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팁을 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을 간단히 하세요. 제가 하는 방법은 따뜻한 허브티를 준비한 후 창가에 앉아서 눈을 감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코로 4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내쉬는 걸 반복해보세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말씀드리자면 호흡 조절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요. 더 자세히, 만약 처음이라서 어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나이 든 분을 위한 명상 영상을 따라하세요. 예를 들어 5분짜리 가이드 영상을 선택하면 음악과 함께 안내가 나와요. 제가 실천한 결과 매일 하다 보니 불면증이 줄었어요. 피드백에서 생각이 자꾸 끼어들어요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럴 때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되돌리세요. 이 습관의 장점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3분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습관, 가벼운 독서나 학습 시간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강조했듯이 나이 들수록 지적 활동이 뇌 건강에 중요해요.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보면 책 읽기가 피곤해요 또는 무슨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먼저 큰 글씨 책이나 오디오북을 선택하세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건 신문에 건강 팁 섹션을 10분 읽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독서는 기억력을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해요. 더 구체적으로 만약 집중이 안 되면 소리내서 읽거나 앱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시니어 학습 앱에서 퀴즈를 풀어보세요. 제가 실천한 결과 대화 주제가 늘었어요. 피드백에서 시간이 부족해요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럴 때는 아침 루틴의 마지막에 5분만 배정하세요. 이 습관으로 삶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며 여러분의 일상이 더 든든해지길 바래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거예요. 함께 해봐요.